그래서 뭘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데요? 라는 거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2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6월 3일 정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엄청난 그 섹터들이 계속 움직임이 계속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우리 실전 매매신 업사부님께서 매일매일 잘 짚어주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도 진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부님이 네. 요즘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부님께서 이런 분석을 너무 잘해주시면서 딱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니까 요즘 어떤 종목들, 어떤 쪽을 많이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에 저희 방송 보시면 이거 왜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무슨 경제 TV, 뭐 경제 TV 아니면 뭐 매프로 TV, 뭐 광복절 TV 뭐 등등등 많이 보시잖아. 그거 왜 보냐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네. 그죠? 그럼 내가 굳이 어찌 보면 네. 이런 분석들도 오건영 팀장님 그런 분들 영상들도 뭔가가 거기서 내가 힌트를 얻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잖아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미국 경기가 어쩌고 뭐 관세가 어쩌고 해갖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수익 내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결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쪽 결에 있어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수익을 내기만 하면 돼요. 이걸로 먹나 저걸로 먹나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굴리는 사람 같으면 그 1억이라는 돈을 여기저기 다 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분석 방법들 뭐 우리 유창훈 본부장이 워낙 잘하시지만 그런 식의 해서 어떤 큰 산업의 수익들을 잘 갖고 갈 건지 네. 아니면 저처럼 그냥 에이 오늘도 그냥 뭘로 먹어 이씨 이걸로 먹어야지 하고 먹든지 그러면 지금 뭐냐면 그 5월 16일 날 네. 금요일에 오늘 저는 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나는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매일매일 경제방송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즘 그 테마별로 이제 순환매는 계속 돌잖아요. 근데 요즘 집중돼서 봐야 되는 건 정치 테마주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나라의 큰 이슈이고 이거에 따라서도 지금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겼다. 어, 뭐 TV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한겨레 뭐 동아일보 등등등등 얘기 쭉 나오죠. 그러면 어쨌든 테마주가 네. 나올 때에는 지지율 1위의 그 더 테마가 많이 가장 움직이죠.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네. 오늘 그 5월 16일 날 뭐 이제 전라도에서 이렇게 전라북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군산 뭐 이런데 전주 뭐 이런데 이제 했어요. 근데 장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들으면서 실시간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수익이 그렇게 거기 나니까 저 어떤 멘트가 오고 네, 가는지가 12월 달부터 지금 대선주가 움직인 거잖아요. 네. 12월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좀 지나가고 5개월 반 지났죠. 5개월 반 지나가는 사이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났던 그 수익금 넘어버렸어요. 지난 2년, 3년 동안 3년 동안 수익이 난 금액이 이번에는 5개월 반 만에 그걸 넘어버렸다고요. 와. 그러면 지금 뭘 욕할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돈만 벌면 되지. 옛날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황산벌. 그리고 그 2탄이 평양성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삼국 시대에서 신라가 백제를 이제 먹었죠. 그때 백제 백성이었던 국민 배우 이문식 씨가 이제 나 원래 백제 백성이었는데 신라 백성이 돼버렸죠. 네. 그랬다가 이제 평양성 전투까지 끌려갔어. 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혔네. 네. 그래갖고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고구려 백성 할래? 그러니까 나 고구려 백성 할라요. 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북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이북 말을 쓸 건데 이제 이문식 씨가 전라도 말투로 나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고 싶고 다 전쟁에 지쳤는데 나가 백제 백성도 해보고 신라 백성도 해보고 고구려 백성도 지금 되고 있는데 왕이 무슨 상관 있냐? 나 먹고 사는데 나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 얘기처럼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 수익만 나면 돼.
라는 관점에서 아니, 주식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일단 수익 내는 거예요.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오늘 네. 이렇게 그 군산의 유세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 군산의 지역 화폐 하면 어떻게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쭉 지역 화폐주가 쭉 올라. 와. 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에 네. 이제 경제 그 정책의 세 가지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산업. 그다음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네. 세 번째가 K컬처.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K컬처는 오늘 안 움직였어요. 거의. DOU 정도만 조금 움직이고 그 신재생이 거기서 얘기하니까 또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늘 또 장중에 백모 씨가 뭐 포렌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또 이제 뭐 하면서 내가 이걸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니까는 또 중간에 와 번개치잖아 방금 이게 하늘이 놓였네. 나쁜 놈은 벌하는 거야. 갑자기 그 이재명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푹 밀리는 그 구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 그렇게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지금 이걸 반응을 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실시간 움직여버리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간에 이걸 갖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듣고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나름 그래서 아마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네. 지역화폐랑 그 다음에 이제 AI 그 부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인다. 유세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이후에 쭉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세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실행할 거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린다 하더라도 만약 손실이 나는 구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버틸 거냐 아니면 저점에서 더 할 거냐 아니면 손절을 칠 거냐 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코나이 같은 게 이제 그 지역화폐 대장주 역할을 좀 했는데 물려도 냅뒀어요. 지난번에 한참 전에 하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한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네. 일걸 아마? 아니. 그 대법원이 아니라 그 저기 뭐죠? 기본 소득 안 한다고. 기본 소득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요날 하한가 갔었어. 예. 요 하한가 갔어요. 근데 저 이거를 계속 여기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계속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가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여기서 고점에서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랬으니까 이거 샀어. 한가 맞았어요. 괜찮아. 더 사면 되지 뭐 씨. 그러면서 하니까는 뭐 결국에는 수익.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할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거기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지율이 1위가 너무 압도적으로 좀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어쩌지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쭉 올라오는 상황, 네. 10% 이내에 어떤 상황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혹은 TV 토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요일 일요일에 18일. 합니까? 네. TV 토론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싸워야 돼. 그 정책을 갖고 당신 이 정책 한다고 했는데 공약을 내세웠는데 너 이거 실천할 수 있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공격을 당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자신 있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정책이 가는 거예요. 다음 주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다라면 어쨌든 이거는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네. 직장인들은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기 때문에 업사부님이 계속 라이브를 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코나이 하한가를 가는데 버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모든 정책주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 버티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를 아니에요. 들어서 지난 월요일에 한덕수 관련된 아이스크림 에듀 하한가 가는데 버텨야 돼? 팔아야지. 팔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 대응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테는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되게 냉혹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업사부님 아들이 시원이가 있어요. 시원이가 만약에 물을 여기 엎었어.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내 여기 물을 엎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 조심하지. 괜찮아. 아저씨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하지. 근데 만약에 우리 하준이가, 우리 하리가 물 엎어서, 야, 너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니 가끔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방송 많이 하니까 댓글 보잖아요. 아니 내가 트럼프하고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그 여자 후보하고 토론회 할 때, 헤리스가 토론할 때, 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뭐가 움직이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우세하네요 그러면서 처음에 헤리스가 이겼잖아. 정책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네. 트럼프 관련된 게 밀리고 헤리스 관련된 게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 총 맞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그러고서는 그래서 트럼프 뭐 봐야 돼요? 헤리스 뭐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면서 야 이재명 관련된 게 이거고요. 뭐 한덕수 관련된 게 이거고요. 김문수 관련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왜 저 인가 저거 편향됐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쵸. 아니 엔비디아 AI 투자 뭐하고 할 때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이닉스 사는데. 뭐 그리고 그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다이어트약 해가지고 왜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사는데 다 그런 게 돈이 되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을 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대선이나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정책, 그거 관련된 산업 혹은 그거 관련된 게 뭐가 있어서 기업을 말하는 거지 누구를 편애해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저 지지율 1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무조건 보고 나서 지지율 우리가 말을 하는 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뭐 보면은 뭐 누구 편향됐네, 뭐 했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찌질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1위. 아니 지지율 지금 1위만 보면 돼. 움직이고 있고 원래 대선주는 지지율 1위만 보면 되는 네. 거예요. 이것만 봐야지. 언제든 네. 5년 뒤에 또 마찬가지. 네. 5년 전에도 네. 3년 전에도 그랬고. 아니 지지율 5%도 안 되는 애를 뭐 해봐. 또 잘 움직이고 오늘 또 6%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6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맞아요. 잘 가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또 우리 투자하는 목적에서는 맞는 거니까 그래서 또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계속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사기 치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누구처럼 손실 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사기 쳐서 돈 벌고서는. 그쵸. 네. 저희는 또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5월 16일 오늘 금요일인데 5월 18일 날에 1차 토론회가 있어요. 경제 관련돼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성장이라든지 이제 경제니까 좀 더 이런 지역 화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세 이야기, 트럼프 시대에 대한 통상 전략 이런 것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일요일 날 네, 일요일에 8시. 좀 보고 네. 그리고 6시 8시 8시 네, 보고 좀 SBS에서 한다고 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네. 어려우시면 또 다음 월요일에 방송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같이 또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이어가자라면 네. 어쨌든 원전을 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정책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에너지 수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수출 국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데이터 센터를 옛날에 부산에다 지었어. 네. 왜? 자기들 땅값 싸서? 에?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그 사태도 사태 있고. 이후에 전기가 불균형하니까 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차지하니까 부산에다가 지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기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가 싸니까 네. 산업용 전기 싸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전기가 풍부했었는데 지금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게 단순하게 발전량도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동해 발전소 발전을 못 해요. 왜? 발전하면 뭐해? 공급을 못 하는데 쓸 수가 없어. 송전선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잘 몰랐다가 진짜 부족한 걸 실감하니까 더 이제 해야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네. 나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에서의 원인모를 정전. 네. 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게 우리가 진짜로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쪽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원전에 대한 관심도를 꾸준하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이제 원전을 위주로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태양광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그 미국이 중국 태양광 인버터 속에 불법 통신 장비
장비가 있다라는 걸 아하. 적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걸 부셔버린다는 거야. 태양 발전 시설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 인버터를 태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발전이 딱 중단이 되겠지. 네. 그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데 그 전력이 그것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네. 멈춰버리면 엄청 대형 사고가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어마어마한. 네.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스페인처럼 갑자기 정전 딱 돼버리면 네. 한 도시가 이렇게 마비죠, 돼버리면 마비.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낮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밤 뭐 피크 시간에 밤 8시 9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겠다. 근데 오늘 태양광이 오르진 않았어.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어쨌든 쉬어갈 때도 아니, 오늘 사면 오늘 꽤 국내 기업들이 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다. 꽤 올랐어요. 오늘 현대 일렉트릭이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에너지 움직였지. 솔루션. 전체적으로 태양광주들이 오늘 올랐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뉴스들도 계속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네. 충분히 에너지 쪽은 네. 꾸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미래의 그러면서 먹거리니까. 네, 저는 시각이 좀 바뀐 게 원래는 제가 변압기 케이블에 대해서 안 좋게 봤는데 좀 관세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어쨌든 사우디가 엔비디아 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결국 또 기승전 또 전력이야.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라든지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형 변압기 그리고 케이블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일단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이에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다음 주 5월달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되었든 우리나라야 이렇게 도서상관에다가 태양광 짓고 뭐 하니까 그런 게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막 사막에다가 태양광 대규모 단지 막 설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 끌어오려면 뭐가 필요해? 케이블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미국은 풍력 단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해상 풍력 단지 만들면 뭐 하냐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럼 해저 케이블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LS, 그 LS 마린 솔루션. 예, 이 회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과거에 일본에서 그 기술을 뽑아온 회사야.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부담스럽죠. 요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부담스러운데 또 이렇게 보면 여전히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예전 이런 구간도 있었잖아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면 충분히 이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LS 마린 솔루션은 또 중국이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주지. 해저 케이블 끊고 댕기잖아 얘네들이. 끊어버려 댕기잖아 지금 저 지중해인가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야? 흑해인가 거기서도 끊어버렸지. 뉴스 못 봤어요? 대만 해협의 그 케이블도 끊어버리지. 아니 배가 가는데 닻을 내리고 가는 거야. 앵커라 그러죠 그걸. 앵커를 내리고 가서 얘가 끊는 거여서 잡아왔어. 네. 야 너 이씨 이거 왜 끊었어? 그러니까 네. 어쩐지 배가 늦게 가더라고요. 평소보다 왜 그걸 속도가 모른다고? 선장이 기관사나 어쩐지 항해사가 평소보다 속도가 안 나서 그랬구나. 죄송해요 몰랐어요. 몇십 년 배를 탄 인간들이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애들이 그 해저 케이블에다가 도청 장치 정말. 설치했다고 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그런 뉴스? 몰랐어요. 몰라요?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와. 그래서 이것도 중국제 사용하면 안 된다. 아 이거 연초에 그런 뉴스 나왔어.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끊었어. 그래요. 네, 왜냐 이유가 좀 아무튼 그래요. 그거 걸릴까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케이저 케이블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붙어가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면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ESS예요. ESS 네. 저장 장치. 저장 장치. 왜? 풍력, 태양광 좋은 거 알고 있어. 근데 밤에는 태양광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바람 많이 불면 좋은데 바람 적게 불면 또 풍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라는 게 발전이 아무리 많이 되면 뭐 하냐고.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맞죠. 내가 피크는 뭐예요? 낮 시간. 그리고 밤. 문화 즐길 때. 전기가 필요한데 네. 그때는 태양광이 발전을 안 해. 그럼 전기는 모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ESS. 그래서 신재생 갈 때는 ESS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ESS는 아직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도 저기 멀리 막 사막지대 그런데 엄청나게 태양광 깔아놓고 미국도 이제 그런 식이라고 하면 사실 그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또 저렴한 게 철도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돼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다가 이 배터리 성능이 그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용으로는 불합격된 것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게 ESS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모아서 컨테이너 박스 정도 혹은 그러니까 기차 하나에 딱 올릴 수 있는 네. 크기로 만들어서 네.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에 그 사막에다가 충전을 시켜놓고 그리고 철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로 이동했을 때 이걸 너무 긴 거리에 있는 그 지역 같으면 전선을 쫙 까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저렴하고 왜냐면 중간에 어떤 또 도둑놈들이 구리값 비싸고 어쩌고 할 때 또 끊어먹고 가거든요. 막 그런 등등등의 그러면 상황에서는 운송 수단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랬을 때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철도를 볼 건 아니고 그래서 현대로 지금 봐야 계속해서 되는 2차 전지가 눈물의 2차 전지 계속 그러니까요. 눈물의 2차 전지 2차 전지인데 거. 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네. 진짜 전기차 시대가 딱 열리고 네. 그 시대에서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얘네들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그때의 본격적인 어떤 성장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해상이든 특히 이제 지상기겠죠. 지상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네. 이게 발전이 셌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러니까 셀 때 충전을 계속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밤이나 이럴 때 또 이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네. 빼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오늘 공모가 깼죠. 그니까요. 사면 안 되지. 공모가 반을 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눈물의 아직은 2차 그러니까 전지야. 그런 지금 부분들도 한참 남았다고. 그 눈여겨보자. 얘기야. 아직 한참 남았다고.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ESS가 꼭 LG 엔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진 시스템 회사가 ESS로는 1등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은근히. 근데 이 회사 사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옮겨갈 수 있다. 대비를 네. 하자라는 거죠. 아니 풍력, 태양광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원전은 계속 막 우리가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굴하지 않았죠. 체코 취소돼서 뭐 해도 원전 사야 원전. 돼요. 그니까요. 조정받아도 사야 돼요라고 말했지 태양광 풍력을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또 훅 바람이 불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사야 돼? 비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ESS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ESS 관련돼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잘 체크하고 있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또 좋은 결과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니까요. 우리 연아 씨가 네. 저를 알게 된 그 전부터서 사실 저는 계속해서 원전을 밀었어요. 계속 저 사모님 계속 밀었고 처음 저를 아마 때도 만날 때부터 네, 계속 맞아요. 원전 얘기는 계속 했었을 건데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요 부분에 있어서 토지는 이제 위로 쌓으면 돼. 농사도 이제 스마트 팜해갖고 위로 쌓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본은 이미 전 세계에 돈 찍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동인데 이거는 자동화되잖아요. 다 로봇이나 기계 다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기를 먹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에서는 누가 그 전기를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와서들 와 그렇게 하는데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하고 몇 년 전 바닥을 빡빡빡 길 때 그때부터 샀다 팔았다 해야지 내 단가가 엄청 낮은 단가에 내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새 10배를 갔을 때 내 단가가 나 지금 수익률이 100%야, 200%야, 300%야, 500%야, 1000%야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뭐 이제 와서 뭐는 하지만 어떻게 이제 글로벌 전체에 크게 부각되는 그러니까 이전에 방산이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을 높여놓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쫙 갔잖아요. 약간 그런 시기와 조금은 이제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확산돼서 알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자금이 쫙쫙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하고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그 발전 회사나 이런 데다 투자까지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다 약간 정책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태양광 쪽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 또 ESS까지 좀 넓혀서 확장돼서 멀리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풍력. 제가 지난주에 물어보셨을 때 네. 태양광 뭐 그다음에 풍력은 뭐요라고 맞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태양광은 그러면 하나 솔루션, 풍력은 SK 오션 플랜트와 CS 윈드 딱 이거만 보세요. 다 급등했어요. 다 급등했어요, 진짜. 딱 찍어, 와, 딱 찍어.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 딱. 주간전략 2부는 정말 알짜배기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투자 포인트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수익 나셨으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힘이 되는 또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힘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전략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성투하세요.